중국에서 여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 연인? 아니 중국어. 중국어 배우려면 뭐가 필요할까? 학원? 과외? 아니 승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谢谢你. 다자하오, 我是 승쌤. 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배운 덕분에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누군가를 알아갈 때 인사만 건네는 것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오늘 3강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은 여러분께 수업 전에 먼저 드릴 공지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매번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혹시나 중국어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수업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상대방을 알아갈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겠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하니까요. 그 이름은 중국어로 名字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를 할 거면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면 저도 응당 대답을 해 주어야겠죠? 그럴 때 我叫李승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승쌤이라고 불립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꼭 제 이름은 이라는 대답이 아니라 저는 이라는 대답으로서 我是李승쌤 나는 혹은 저는 이승쌤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아까 제가 你叫什么名字라고 한 게 당신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립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叫란 부르다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叫뿐 아니라 기타 일반적인 동사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唱 이것도 부르다를 뜻합니다. 그러면 叫나 唱 둘 다 똑같이 그냥 부르는 것인데 你唱什么名字는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叫는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름을 부르다의 부르다이고 唱은 唱歌 노래를 부르다 할 때 부르다를 뜻합니다. 또한 보다를 뜻하는 看 듣다를 뜻하는 听 마시다를 뜻하는 喝 먹다를 뜻하는 吃 그리고 말하다를 뜻하는 说 등의 동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你叫什么名字 대신 你看什么名字 등으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어떤 이름을 보니? 라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동사들을 말씀드린 것은 이후 다른 문장을 사용할 때 같이 활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분들에겐 익숙할 수 있지만 몇몇 분들에겐 새로운 중국 스타일의 이름 물어보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성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예의뿐만이 아니라 그 성이란 것은 그 가족의 뿌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알아간다는 것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몇몇 중국 드라마에서 보면 친분감을 뜻할 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小李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을 붙여서 애칭처럼 부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을 물어보는 법을 또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격식 없이 물어볼 것이라면 단순히 너의 성은 무엇이니? 의 你姓什么?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您贵姓 여기서 贵는 비싸다의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싼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의 뜻도 되는데요. 그래서 당신의 귀중한 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에게 닌贵姓 이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我姓李 저는 이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단순히 닌贵姓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请问 실례합니다 닌贵姓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봅니다. 이렇게 앞에 请问을 붙여준다는 것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Excuse me, may I ask your last name? 의 개념과 똑같아지는 거죠. 또 请问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여행을 갔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을 이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면 이 두 가지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물건을 살 때, 두 번째는 화장실이 어딘지를 물어볼 때. 먼저 화장실에 관련된 질문부터 시작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请问卫生间在哪儿?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또한 화장실은 卫生间뿐만 아니라 洗手间 혹은 厕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불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卫生间 아니면 洗手间을 사용하고 厕所는 시골의 변소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승쌤의 TMI 厕所, 변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화장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바로 중국의 화장실은 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모든 화장실에 문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중국의 시골 지방에 간다면 문이 없는 화장실이 덜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의 화장실은 문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문화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적인 측면으로 중국인들에게 있어 화장실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생리현상 그리고 더러운 것 이렇게 취급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문화생활이라고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배변 활동을 하면서 신문을 본다거나 또 내가 배변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인 측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중국은 공산당과 민주당이 지속해서 싸움을 벌여왔던 국가죠. 그래서 1950년대에 간첩 활동이 화장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간첩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모든 문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 문을 없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도심지는 웬만하면 화장실이 다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여행을 가서 화장실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卫生间在哪儿?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哪儿은 나리를 줄여서 발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리가 날로 바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 특색에 따라 얼자 발음을 붙여서 빠르게 발음하는 곳도 있고 표준적으로 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리는 어디예요? 를 뜻하는 건데 이 상조를 바꿔서 나리라고 하면 저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날, 알려줄 땐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순히 저쪽을 뜻할 때 말고 저것을 뜻하고 싶다면 나거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은 단어를 바꿈으로써 뜻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나가 어떤 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나는 저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물건을 살 때 쓰는 질문인 저것은 얼마인가요? 를 물어보는 질문을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那个는 저것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那个多少钱? 저것은 얼마만큼의 돈입니까? 를 뜻하는 那个多少钱? 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여행을 가셔서 필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진 않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예시 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请问您贵姓?我姓李，叫孙쌤。你叫什么名字？我叫金泰熙。 이렇게 대화를 하면 실례합니다. 당신의 성은 무엇인가요? 제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승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김태희예요. 라는 예시 대화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을 때 단순히 친구를 사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이름을 외워서 다음번엔 이름을 직접 불러줄 수 있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再见